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강의 주제는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서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계발입니다. 결국 제가 자기계발 유튜버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에서는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 이후에 우리가 결국에는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계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계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자기계발을 왜 해야 되고 하면 무엇이 좋고 자기계발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자기계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자기계발인지 설명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계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행위가 자기계발입니다. 자기계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랑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엔 내가 어떤 나의 역량, 취미도 되고요, 혹은 나의 적성, 혹은 직업, 혹은 나의 진로나 전공, 그러한 것들 모든 부분에서 나의 능력적인 성취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계발은 언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자기계발이고요, 경험을 통해 내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도 자기계발이고, 다양한 것들이 이 자기계발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그럼 현대인들이 이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들, 왜 요새 사람들이 이 자기계발에 그렇게 집중하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우리가 재밌는 영상, 감정적으로 나에게 감동을 주는 영상, 다양한 영상들이 있지만 지식을 알려주는 지식 채널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그런 자기계발 채널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은 이 자기계발이라는 키워드에 이렇게 집중을 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트렌드는요,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과연 이 말이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결국엔 이제는 21세기가 다가오면서 각자 개별적인 만족들을 추구해 나가는 형태들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 대한 예시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혼밥, 혼코노, 혼자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혼자 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 하면은 쟤 왜 저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걸까? 소외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었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혼자서 무언가를 먹고 혼자서 무언가를 즐기는 형태들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혼자 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개별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혼자서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의 최근의 트렌드는 각자의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한 5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디 프로필이 정말 유행했었거든요. 어디 인스타그램을 보든지 어떤 SNS를 보든지 유튜브나 혹은 주변 지인들만 보더라도 열심히 헬스를 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었죠. 결국 이 바디 프로필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내 몸 이렇게 이뻐 라는 어필도 되겠지만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냐? 봐봐, 나 관리했어. 나 이렇게 스스로 관리하고 치장하고 이렇게 내 모습을 철저히 바라보면서 이런 외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 이만큼 노력했어 라는 거를 증명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엔 누군가에게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자랑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자기 만족적인 행위에 있어서 나 이런 몸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구나를 얻고, 또한 그것들을 제가 결과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필을 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다니고 헬스장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헬스장에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개인적인 자기 만족들을 얻어가고 싶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SNS도 있겠고 스트리밍, 유튜브의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싸이월드가 유행이었거든요. 그 싸이월드에서는 네이트온, 싸이월드 이런 거는 약간 친목을 다지는 것들이었어요. 모르는 누군가와 설레는 그런 만남들, 설레는 서로와의 댓글을 쓰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주류로 있었지만 어느샌가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제는 인스타그램, 이렇게 시대가 점점 넘어오면서 이제는 새로운 누군가와 친목하고 새로운 누군가와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를 보여주기 위한 행위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꾸며놓은 미니홈피에 얘들아 놀러와 이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서로 구별해내기 위해서, 관찰해내기 위해서 SNS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마찬가지로 스트리밍과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결국 내가 집에서 이 유튜브만 보더라도, 누군가 방송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디에 모임에 속해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프라인 모습에서 내 집에서 누워서 침대 위에 딱 이렇게 누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상 미디어를 보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족하고 누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진 게 뭐 히키코모리 이런 말들 있잖아요. 혼자서 맨날 뭐 게임만 합니다. 혼자서 맨날 뭐 드라마만 보고 영화만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결국에는 이제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트렌드는 결국 이런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보에 대한 추구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단지 우리가 개별적인 만족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적인 만족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화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서 디지털 사회로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스마트폰 없으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없으시잖아요. 다 스마트폰은 있을 건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신문을 읽거나 어디 학교 가서 배우거나 학원에 가서 배우거나 직접적으로 내가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간단하게 웹서핑만 하더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사회의 트렌드는 이런 정보들을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지적인 만족, 지적인 어떤 수준의 추구 역시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형태가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 영상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결국엔 미디어 매체, 온라인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우리는 자기 개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는 이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혼자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것들이 보편화되면서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결국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했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얼마만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제는 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엔 공부, 배움이 필수적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옛날 분들은 내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 인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함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 생각했냐? 뭐 예를 들면 대학을 나온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존경, 리스펙트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지식이 많겠구나, 지혜가 많겠구나를 당연하듯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지금은 뭐 누가 박사학위를 땄다 해서 석사학위를 땄다 해서 뭐
대학교 4년을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대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하고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냐?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일반인 분들 중에서는 어떤 박사분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자기보다도 전문성이 뛰어나다. 자기보다도 아는 것이 많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의 사회는 구태여 학교를 가거나 학원을 가지 않고도 이런 오프라인 형태의 지식 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전문성 있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오프라인 시대로 되돌아가서 혼자만 이렇게 도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획득하는 건 역시도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내가 활용해내는 그 창의성이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아날로그적인 방법에서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온라인화되고 미디어화가 되면서 이제는 너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고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뭔지 알아볼 텐데요. 자기주도 학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자기계발과 같은 뜻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학습법이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내가 주체적인 인생을 살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의미들을 체득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얻는 경험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계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기존의 우리나라의 문화, 교육 문화 형태는요, 대부분이 단순함기, 강압적인 학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대입이란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창 시절에는 사실상 우리가 취미, 노는 것, 혹은 어떤 직업 체험,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지고 우리가 교과 과목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학습을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학원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거나, 혹은 야, 이거는 이해 못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너 내일 기말고사잖아. 무조건 외워.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함기, 강압적인 학습이 계속 반복되어져 오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교에 막상 우리가 들어갔는데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럼 이것들이 왜 문제냐? 이런 학습은 결국 효율적이지 못한 학습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을 위해서 그 전날 밤새 가면서 반짝 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잘 봤어요. 오케이. 대학교에서 A+ 학점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한 학기가 다 끝나고 방학만 딱 되더라도 뭐예요?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내가 뭐 배웠을까? 내가 그 대학교에서 돈 내가면서 내가 이 대학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막상 와가지고 배워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공을 배운다고 쳤었을 때, 저도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에서 뭐 알려준다고 해서, 교수님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진짜 내 전문성이 길러지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우거나 적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 발표할 때니까 이거 준비하세요. 혹은 논문 준비하세요. 보고서 준비하세요 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계속 책을 읽고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리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뇌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정리하고 발표할 때는 기가 막히게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기억들만 떠오르는 게 우리가 대학교 졸업했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전문성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진짜 뭐 공부를 배우고 했었을 때 수업 시간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혹은 책 잠깐 읽고 전날에 공부해서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기말고사 한번 훑어 넘기듯이 한번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을 학습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결국 효율적이지 못한 학습법이기 때문이죠. 왜냐? 제가 여기 써놨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결국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달콤해 이래서 하는 게 아니니까 스트레스가 더 많죠. 그 다음에 휘발성, 그냥 단순함기는 결국에는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금방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 대학교에 가서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일 거 아니에요. 대학교에 가서 구태여 좋은 학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었는데 남는 것은 종이 쪼가리, 학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야 이제 난 왜 대학을 오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대학 나와서 난 뭐 하고 있고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문들에서 피하려면요, 우리가 이런 휘발적인 단기 기억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 중시적인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결과 중시. 너 나온 대학교 이름 뭘까? 너 대학교 나온 전공 뭘까? 너 얼마만큼 자격증 갖고 있어? 너 성적 얼마야? 뭐 A 플러스였어? 이런 결과 중시한 사회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이런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결과 중시의 사회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세상이 그렇다고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까요? 뭐 그것이 진정 내 인생의 행복이자 내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니, 선생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 성과가 보장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기본적인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입지나 조건들이 마련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제 뭐 공부하지 말라는 적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주도해 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결과 중시의 사회에서 인생을 사시다 보면요, 한 30살쯤 내가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내가 인생 뭐하러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허무주의에 빠지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이 결과 중시의 사회가 아니라 과정 중시의 나만의 성장 스토리가 결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 채널의 근본인 무엇? 자기 개발을 통해서요. 결국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은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개발 유튜브 맨날 보시면요, 그 샵 해시태그에 뭐라 달려있냐면 동기부여 같이 써져 있죠. 여러분, 동기부여가 왜 자기주도 학습의 근본일까? 결국에는 동기부여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 욕구, 필요에 의한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나 이거 관심 있어. 나 이거 필요해. 나 이런 도움이 필요해. 라고 느꼈을 때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기부여라고 하잖아요. 그런 동기가 내 안에 생겨야 결국 주도적인 학습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어떻게든 자기주도 학습 억지로 하려는 것보단 제일 중요한 건 이 동기부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는 결국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터득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부여들이 있어서 내가 이것저것 내 스스로 부딪혀보고 깨져보면서 스스로 이건 뭘까 저건 뭘까 스스로 생각하면서 터득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디테일이 생깁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노하우죠, 노하우. 나만의 기술력입니다. 이런 나만의 기술력이 나만의 기술적인 재능 혹은 기술적인 개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시 나의 정체성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세우고 내 삶의 비전을 세우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은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노하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터득하면 당연히 효율이 오르겠죠. 능률이 오릅니다. 능률이. 또한 역량적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압도적인 성취가 있겠죠. 왜냐? 그전에는 휘발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이나 전문성도 금방 잊혀지기 마련인데, 우리가 주도해서 있고 주도해서 생각을 정리했었을 때는 그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돼서 우리가 단순히 잊혀져서 내가 그런 전문성을 까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방 공부해도 금방 떠오르고, 내가 가끔 가다가 이거 왜 그랬었지? 했었을 때 스스로를 정리했었던 개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지,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내 삶의 나의 과정, 삶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국 자기주도 학습, 자기개발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